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지존의 위엄과 왕자 탄생 할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평대군은 태어나자마자 만조백관이 세종대왕에게 할애를 올립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나섰죠. 영의정 이직, 좌의정 이의원, 우의정 유관, 영동령 부사 유정열, 예조판서 신상, 보조판서 안순, 형조판서 권진, 병조판서 조말생, 이조판서 허조, 참찬, 탁신 등 삼정승 6판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모두 경하를 드립니다. 신하들의 왕자 탄생 할애는 조선왕실에서 광평대군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의 형인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이었습니다. 세종 2년인 1420년 1월 6일 이명대군이 태어나자 조정 충신들이 모두 임금에게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광평대군과 이명대군 때는 신하들이 느낌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명대군 때는 세종대왕이 실권이 없는 사실상의 견습 군주나 다름없었으나 광평대군 때는 전권을 지닌 무수부리의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1418년 왕이 되죠. 그런데 이때 왕이 됐지만 뒤에 어느 분이 계셨죠? 상왕, 부왕, 태종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이제 큰아버지 백부 정종과 사촌 형제들, 정종의 소생들인 왕자들이 많이 있었고 친형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도 건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언제 전국구도가 다시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은 살얼음판을 걷듯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즉위교서에서 인사권 행사를 포기를 합니다. 즉위교서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 인사권 행사를 신하들과 상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치 사안의 결정도 상왕, 태종에게 계속 미룹니다. 자, 왕이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즉위기서에서 인사권 행사를 신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폭넓은 리더십이다, 폭넓은 마음이다 라고 좋게 해석하지만 실제 속내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위 4년 동안 세종대왕은 상왕에게 아뢰겠다는 기록이 모두 45번 실록에 나올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종대왕이 권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부 신하는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합니다. 세종 1년 7월 4일 김점이 정승서에게 수레에 찢겨 죽게 될 것이다, 멸족에 화를 당할 것이라는 등의 임금 앞에서 어전위에서 악다구니를 씁니다. 자, 이 같은 일은 왕조국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왕조국가에서 어떻게 임금 앞에서 죽이겠다는 그 극한 발언을 합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 세종은 처벌하지 못해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의 정상적인 통치는 4년, 1422년 음력 5월 10일 아버지 태종대왕이 승하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제도적으로 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세종대왕은 7년 1월 14일 종묘대 때 친향을 계기로 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종묘대 때 신에게 술잔을 올리죠. 사가에서는 잔이라고 하고 왕실에서는 작이라고 하는데, 세종이 신에게 작을 올리는 예절대였습니다. 찬작관인 이조판서 허조가 임금에게 작을 드린 뒤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디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자, 다시 일어나서 허조는 이제 빈잔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죠. 이때 임금은 이제 제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행사를 치른 뒤에 이조 판서가 다치지 않았냐며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허조가 황궁하여 잘못을 미루겠죠. 근데 세종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계단을 넓히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합니다. 허조는 좀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몸이 좀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발을 헛디뎠고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잔을 놓쳤던 것이죠. 당시 허조는 조선의 예학자 제1인자였습니다. 조선의 예학을 거의 당시 허조가 만들고 정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조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더 황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묘제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라고 했던 세종의 용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세종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상황을 허조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종묘의 계단을 넓히라고 하죠. 즉 신하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백지차처럼 굳었던 문무백관들은 세종의 리더십에 탐복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이때 세종이 29살이었고 허조가 57살이었습니다. 세종의 따뜻한 감성에 34살이나 많은 황희, 37살 연상인 맹사성 등 노련한 원로 정치인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상황을 본 젊은 관원들도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빠져들게 되죠. 세종이 완벽한 지존으로서 자리를 붙인 사건이 바로 이 종묘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묘대제 넉 달 후에 광평대군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광평대군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신하들이 형식은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할애를 올린 것입니다. 세종이 진정한 군왕으로서 위엄을 만천하에 보인 사건이 바로 광평대군 탄생 할애입니다.